라섹도 가능하고 렌즈 삽입술도 가능하다. 그 수술의 서로 장단점을 갖다 비교해서 본인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ICL을 하고 한쪽은 라섹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어느 쪽이 더 시력이 더 깨끗하고 더 만족합니까?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강노원입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다 보니까 초고도근심 환자들이 수술이 가능한지 또는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술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초고도근심 경우에는 각막의 절삭량이 많잖아요. 그것은 즉 각막이 많이 얇아지고 약해진다 소리거든요.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 같은 건 좀 무리가 따릅니다. 결국 투데이 라섹이라든지 렌즈 삽입술이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각막이 무조건 두꺼우면 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단순하게 각막 두께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양이라든지 전체 각막에서 그 절삭하는 양의 포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되고요. 병원마다 그 안전 기준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요.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430 마이크로 이상을 남기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렌즈 삽입술만 가능하다. 그러면 렌즈 삽입술을 해야 되고요. 라섹도 가능하고 렌즈 삽입술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수술의 서로 장단점을 갖다 비교해서 본인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도수는 이제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0, 11 그 정도 환자분들이 제일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렌즈 삽입술을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라섹도 좋은 수술이고 렌즈 삽입술도 좋은 수술이고 둘 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 라섹이라는 거는 각막을 레이저로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수술이잖아요. 그에 따른 핸디캡이 있습니다. 초고도근심 경우에는 그만큼 절삭량이 많아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야간의 빛번짐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야간에 운전이 좀 힘들 수도 있고요. 절삭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만큼 퇴행 가능성이 더 높겠죠. 렌즈 삽입술은 아시다시피 각막에 전혀 손상을 주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각막을 건드림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요. 우선 첫째는 수술 회복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렌즈를 끼운 거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우리가 원하는 시력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제 눈에 물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면은 눈에 이 자극을 주는 건 좀 상처가 아물 때까지 좀 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저희가 좀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라섹인 경우에는 상피가 아물고 이것이 또 리모델링 되고 하는데 약간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한두 달 정도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력의 거의 90% 이상 올라오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한 서너 달 지나야지 우리가 원하는 시력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라섹에 비해서 시력의 질도 좀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전부 다 좋은 시력을 얻고 시력의 질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각막을 절삭하다 보니까 고단위 수차가 높아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시력은 1.0 시력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흐리다, 뭐가 침침하다 그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렌즈 삽입술인 경우에는 각막을 건드리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요. 수차가 뭐 증가하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소프트나 하드 렌즈를 낀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력의 질적인 면에서는 라섹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야간의 빛번짐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간혹 그 눈을 갖다가 짝짝으로 하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한쪽은 ICL을 하고 한쪽은 라섹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어느 쪽이 더 시력이 더 깨끗하고 더 만족합니까? 그런 경우에 대개 그 ICL 하는 쪽을 갖다가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하시죠. 초고도근심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수술해야 될지 결정을 못 하잖아요. 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초고도근심 환자의 경험이 많은 병원, 즉 초고도근심 라섹과 초고도근심 ICL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병원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병원은 이제 주로 라섹을 하는 병원이면은 거기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라섹을 하자고 권해드릴 테고요. 또 어떤 병원은 렌즈 삽입술만 주로 하는 병원인 경우에는 웬만하면 렌즈 삽입술을 하자고 또 이렇게 그쪽으로 다 유도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도근심 라섹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험이 있고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도 많은 양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셔서 검사하고 진료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옛날부터 그 초고도 근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좋은 결과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투데이 라섹을 권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ICL과 초고도 근시 투데이 라섹을 갖다 서로 비교해가지고 본인한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직업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주변 환경을 갖다가 고려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경우 저희가 이제 수술을 진행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오늘 그 초고도 근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궁금한 것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눈의 건강이라든지 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